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는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값진 도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상에 맞지 않게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음악에 관여하는 모습이나 대구미술관의 위작 매입과 관장 선임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큽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최근 대구 문화계 이슈들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연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교육박물관의 현장 체험학습 소개합니다. 4월 2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구미 167.2km 지점에서 168.1km 지점입니다. 4차로에서 비탈면 정비 작업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지점부터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 소통 원활하고요.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앞산내 거리 쪽 막힘없이 지납니다. 국제부상로 서성내 거리에서 중앙내 거리 방향은 제속도 내며 이동하고 칠곡 중앙대로 위로 사고 소식 있습니다. 칠곡에서 시내 방향으로 팔달교위 3차로에 승용차 3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3차로 피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떨어지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 불면서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20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으니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쾌청한 대기질 펼쳐지겠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8.2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지난달 19일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찾아 나섰는데요. 대구 6개 종합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과장 6명은 지난 24일 경북대병원에서 회의를 열고 119 구급대의 이송환자 수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들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침은 아니지만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기로 합의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현장에서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된 환자가 생기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으로 응급병상 여유라든지 이송거리 등을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수용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또 비중증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119 구급대나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 전산망을 통해서 각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요. 이후에 병상 여유가 있는 기관으로 먼저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네, 병원에 제대로 못 가면 비중증도 중증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들의 합의에 이어서 대구시도 좀 후속 절차를 빠르게 마련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 보죠. 대구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대체부지 마련에 실패한 북구청이 새로운 카드를 꺼낸 건데요. 네. 이곳 사원이 경북대 유학생들을 염두에 둔 만큼 경북대에서 학내 부지를 제공하면은 북구청 차원에서 건축비를 내놓겠다는 제안입니다. 어제 오후 백왕식 북구청장이 경북대 총장실을 찾아가서 약 1시간 정도 면담이 이뤄졌는데요. 네. 북구청장은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요구대로 사원을 또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그곳이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면서 유학생 유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경북대 캠퍼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대 측 반응은 어땠나요? 예,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칫 학내 구성원 간 새로운 갈등을 우려하는 모습이고요.
대학 내 동아리방처럼 기존 건물 공간은 일부 내줄 수 있지만 독립적인 건물을 짓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는 온전한 사원을 신축해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까지 원하는 상황이라 입장차가 여전히 큽니다. 네. 또 북구청 차원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비를 부담한다는 것 자체도 시민들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이슬람 사원 공사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대구 서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나와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6일 한 병동에 입원한 환자 4명이 C형 간염에 걸렸다는 신고를 접수했고요. 이 의료기관 근무자 120여 명, 전체 재원 환자 260여 명, 그리고 첫 감염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입원한 시기인 지난해 6월 이후 해당 병동을 퇴원한 환자 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9명이 감염된 걸로 나왔습니다. 19명이나. 감염된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C형 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죠. 일상생활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치료가 어렵고 만성 간 경변이나 간암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 효과가 좋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됐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짧은 기간 내에 98%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집단 감염이라는 점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후속 대책은 있나요? 대구시는 추가 감염을 확인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나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 300여 명과 외래 환자 80여 명이 C형 간염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감염 관리 원칙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독하는 한편 잠복기를 고려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조기에 발견을 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서 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대구시 유형문화재인 중구 대봉동 대구상업학교 본관이 7월 구조보강공사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내진 보강과 균열, 마감 보수 등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923년에 건립된 대구상업학교 본관은 대구 첫 근대 실업교육시설로 대구시 유형문화재 48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건립 100년이 넘으면서 외부 벽체 벽돌과 내부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져서 이 건물을 사무실로 쓰던 대구문화재단도 지난해 인근 다른 빌딩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구조 보강 공사가 끝난 후에 건물 활용 방안도 나왔을까요? 그게 앞으로 과제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사무공간 혹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검토할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공사 방식이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보강이 끝난 후에 자세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인 만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산동 이세골목 관련된 책을 쓴 조현준이라고 합니다. 계기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전공이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글을 그냥 취미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책으로 나오게 돼서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남산동 이세골목 관련된 책이 이제 가장 인상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귀를 기울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었고 주변에 생각보다 좋은 어떤 이야기 소재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좀 이제 관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상당히 작업하는데 좀 많은 인상이 남았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몰랐는데 2023년 올해 책이 이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은 하지 못했었고요. 선정은 되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이야기만 너무 귀 기울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동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주변의 작은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어떤 보탬이 되는,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구가 문화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문화도시라는 대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슈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소성 아트피아가 1년 5개월여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1일에 이제 재개관 기념 공연을 하기로 이제 돼 있는데 이 공연에 그 대구 시립교향악단과 대구 시립합창단이 이제 초청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하기로 했는데요. 대구 시립단 소속이어서 이제 종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공연을 하기 전에 종교화합 자문위원회의 찬성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합창 교향곡이 이게 종교 편향이라며 자문위원 중 한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이유가 이렇습니다.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어서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그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은 아예 공연에 불참한다는 의견을 이 수성 아트피아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네. 이때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그 아트피아 측은 구미 시립합창단과 대구 오페라 콰이어를 좀 대신 섭외를 했고요. 네. 시일이 촉박해서 이 합창교향곡 전곡 공연을 못하고 4악장만 공연할 예정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공연의 질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게 한 명만 반대를 해도 공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종교화합 자문위원회가 2013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이 당시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시민회관으로 불렸는데 맞아요. 오랜 기간 동안 리모델링을 거쳐서 재개관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에 소속된 시립합창단이 이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모 대학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게 특정 종교의 음악이었다면서 다른 종교에서 문제를 삼아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2014년에 대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종교 편향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후 종교 편향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이 종교 화합 자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이 위원회가 이제 지금 보니까 종교계가 4명, 그 언론계와 학계가 각 1명 등 해서 6명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위원회는 그 시립예술단의 공연 가운데 특히 시립합창단의 공연에 대해서는 이제 종교적 편향성을 좀 따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요, 시립합창단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시립교향악단의 경우에는 필요시에 이 종교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안건은 과반 출석에 그러니까 위원들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종교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종교위원이 이제 4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두의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시립합창단은 의무적으로 이제 종교 편향성에 대해서 검사를 받긴 좀 그렇고 하여튼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인가요? 네, 이번에도 그 합창단에 대해서만 부결이 됐었거든요. 이 교향악단에 대한 심의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네. 합창단이 안 되면 교향악단도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불참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구에서 종교 편향을 이유로 논란에 오는 공연은 처음이 아닌데 네. 지난해 대구 예술제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공연되자 이 개신교 쪽에서 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는 대구 시립합창단 40주년 공연에 찬송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또 불교계가 항의하기도 했고요. 이전에도 이 공연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 예술인들이 이렇게 좀 논란이 되니까 가칭 그 상식을 찾는 예술인들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가져서 지난주에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이 종교화합 자문위원회의 극단적인 종교 편향성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음악협회, 대구 원로음악가회 등이 이제 지역 음악 단체들이
토론회를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일을 좀 폐지해야 된다. 폐지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면서 좀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마침 대구시가 오늘 오전 그 기자 설명회를 엽니다. 그래서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사전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이런 그 종교 중립성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이런 내용 등이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해프닝을 보면서 뭐 아무리 예술, 뭐 문화 분야가 이제 각자 시각도 다르고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상식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구에서도 좀 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 대구에만 종교 편향 공연 관련한 조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2017년에는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서양 음악의 상당수가 이 교회 음악에서 시작된 게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 만장일치제를 좀 변경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악계 얘기를 지금까지 나눠봤고요. 미술계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지금 논란이 많아요. 대구 미술관의 위작들이 있다고 판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에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긍석 김진만 선생의 작품 매화라는 작품이 네. 감정 의료기관 두 곳 모두에서 최종 위작 판정을 좀 받은 겁니다. 2017년 그 이 개인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 이제 구입한 대구시가 구입한 작품인데 네. 전문가들은 이 낙관만 제대로 봤어도 위작임을 알 수 있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이 구입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석재 서병호 선생의 작품을 비롯해서 이 4개 작품의 경우에는 이 두 차례 이제 검증을 받았는데 1차에서는 이제 진품 감정이 나왔고요. 네. 2차에서는 포함해서 위작이라는 결과가 이게 나왔거든요. 매화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3차로 이제 검증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게 대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 500여 점 정도는 이 구입한 작품입니다. 네. 이 작가에게 직접 사지 않았거나 이 감정서가 없는 작품 10여 점을 위주로 2개 기관에 감정을 맡겼고 위작을 밝혀낸 것인데 이 당시 대구 미술관이 작품을 구입한 절차를 보면 작품 선정심의위원회가 수집 여부를 결정하고 이다음에 가치평가심의위원회가 가격이 얼마나 적정한지 정도만 판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은 대구시립미술관의 작품 구입 절차에 좀 없었던 포함이 것으로 안 보입니다. 됐다. 그러면 이 위작 의혹은 어떻게 처음 제기가 됐을까요? 네, 그 대구시의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위작 문제가 처음 제기한 사람이 김태우 대구시 의원인데요. 네.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김 의원이 위작 의혹을 처음 제기했고요. 소장 작품들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쯤 지역 고서와 서해 전문가로부터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의심된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제보를 하는데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2년 전부터 위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구미술관 측에서 예산 문제 등을 좀 앞세우면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 지역 미술계가 워낙 좁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잘못된 문제를 좀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위작인 작품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 지난해 떠올려 보면 이 대구 문화예술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맞아요. 이 절차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묻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12일까지 이 특정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부정부패를 바로잡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감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미술관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까 감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고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대구 미술관장 선임입니다. 내정자가 안 내정자가 있었는데 철회를 했죠. 그렇습니다. 미술관장 그 후임으로 그 안규식 전 클레이 아트 김해 미술관장을 좀 내정을 대구시가 했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2개 기관에서 정직, 견책, 징계 이력이 좀 발견됐다는 건데요. 이 안전 내정자는 그 임용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좀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소명 기회를 한번 주지 않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좀 이제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학교 통보 이후 과거 징계 이력 그리고 관장 부적격자가 기사화된 건 이 누군가가 좀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게 뭐 내부적인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안전 내정자가 대구미술관의 학예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이 퇴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검증 과정에서 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품 구입도 그렇고요. 관장 내정도 그렇고요. 충분히 좀 검증을 할 수 있었을 부분인 것 같았지만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 행정이 문화예술 예산이나 조직 운영을 결정하려면은 창의적인 영역을 좀 잘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앞서 청 기자가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게 그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그 미술관이나 대구 오페라 하우스 등이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흡수 통합됐거든요. 네. 이게 문화계에서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네,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예술은 도시의 얼굴이다. 지금 먹칠했는데 제대로 씻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밝고 깨끗한 얼굴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혁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지역 박물관에는 직접 체험과 전시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구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서하나 리포터가 취재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교육박물관에서는 올해 12월 14일까지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일 현장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과 함께하는 전시 관람부터 고고학 체험 활동, 보드게임과 퀴즈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이거를 조심조심 들어냅니다. 여기 저절로 넓은 곳에 나와서 유물을 못 만져본 친구들은 같이 가서 만져보세요. 수열일에서 발굴한 유물은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수키와 수막새예요. 수막새. 자음만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거예요. 현진건 이상화 자산도 정답입니다. 저는 대구 교육박물관의 교육연구사 권보영입니다. 저희는 전문 해설사가 진행하는 전시 관람과 그리고 현직 교사가 수업하는 대구 토박이 놀이, 그리고 문화재 전문 연구원이 진행하는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디지털 아쿠아리움과 크로마키와 같은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지속적인 관심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대구 그리고 교육 또한 역사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길러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를 이렇게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면 아주 재밌고 이해도 잘 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네, 특히 유물을 직접 발굴하고 복원해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발굴 과정의 어려움도 체험해보고 복원 과정에서 자연스레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구교육박물관에서 개발한 대구 지역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윷놀이형 보드게임도 있었는데요. 각각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동천초등학교 4학년 6반 안수아입니다. 대구 교육 역사에 대한 체험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전시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걸 들었습니다. 대구 교육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놀랍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저는 대구 동천초등학교 4학년 5반 정재범입니다. 방금은 실제 문화유산을 파내는 것을 했는데요. 복원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유물을 직접 만져보고 복구도 해봐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대구 동천초등학교 4학년 4반 김다운입니다. 윷놀이를 대구의 문화유산으로 해서 카드 모으기로 놀이도 했고 퀴즈도 맞췄어요. 대구의 문화유산은 잘 몰랐는데 다 몰랐던 거라서 더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대구 교육박물관에 또 놀러 오고 싶어요. 또 놀러 오고 싶다. 이거 정말 최고의 평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장 체험 학습은 반응이 아주 뜨거워서 신청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박물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화체험 키트를 제공해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학급별로 진행되는 활동 외에 개인이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 교육학예부장 김윤희입니다.
1일 현장 체험학습은 대구 시내 초등학교 4학년의 학급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만 112교 389학급이 배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학생 수로는 8,589명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에 참 좋은 대구라는 지역화 교재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체험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의 대구 교육의 역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전시 해설, 고고학 체험,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대구 문화유산 관련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대구 교육박물관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기 위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참여해 주실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므로 수시로 접속하시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에서는 학부모 교육, 가족 문화유적 답사, 방학 테마교실 등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여러 정보 찾아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박물관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서하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아침엔 좀 쌀쌀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른다고 하네요.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또 김천은 24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고요. 일교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데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또 한 번 봄비 소식이 있네요. 나들이 하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4월 27일 아침의 광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